오늘 딥다이브의 새로운 집중 탐구 시간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평소에 텍스트나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의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 주제가요. 매일같이 진화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최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 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대기 시간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과정에 있는 비효율성이나 철저히 공급자 중심적인 경험들이 사실 엄청 번거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내 방 침대 위에서 그것도 오직 나 한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에 완벽하게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표만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특히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의 연설과 재무 가이던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표면적인 매출 성장을 넘어서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의 미래가 어떤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청사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원격으로 약을 처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철저한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 비즈니스로 진화했는지 그 비결을 펼쳐보는 겁니다. 네. 이 플랫폼이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의료 서비스의 단위 경제성을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정말 엄청난 통찰을 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폭발적인 탑라인 성장세더라고요. 숫자가 아주 압도적이었죠. 네, 2025년에 이 플랫폼 구독자 수가 무려 250만 명을 돌파했어요. 2023년 말하고 비교하면 순수하게 100만 명이나 뛴 수치잖아요. 그리고 2025년 연간 매출이 23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9%나 급증한 거니까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와, 59%요. 게다가 고객이 지갑을 얼마나 열었는지 보여주는 월 평균 가입자당 매출, 그러니까 ARPU도 11% 증가해서 83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헬스케어에서 이런 확장이 흔한 일은 아니죠.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양적 성장을 견인한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질적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서 트래픽을 산 게 아니거든요. 질적 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실적 자료를 뜯어보면 전체 구독자의 약 65%, 그러니까 16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 시스템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똑같은 알약을 처방받는 약간 기성복 모델이죠.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낸 약을 그대로 먹으니까요. 근데 이 플랫폼은 조제약국 인프라를 활용해서 환자한테 맞춤 정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 개인에 맞춰서 투여량을 미세 조정하거나 탈모약이랑 심장 건강 개선제, 비타민 이런 여러 성분을 단 하나의 알약으로 압축해버려요. 알약을 삼키기 힘든 사람한테는 막 취업을 형태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영양제나 약 여러 개 챙겨 먹는 그 복약 수능도 문제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의료계의 오랜 난제 중 하나죠. 그걸 환자 친화적인 단일 포맷으로 해결해줬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플랫폼 전환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엄청난 락인 효과가 되겠네요. 다른 데로 못 가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이에요. 이런 고도의 개인화 서비스는 신규 고객 획득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고객 이탈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하긴 나한테 딱 맞는 비율로 조합된 나만의 알약을 먹다가 다시 예전처럼 병원, 약국 돌면서 따로따로 약 타먹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이 플랫폼에 머물며 창출하는 평생 가치, LTV가 극대화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축적되는 생체 데이터가 향후에 호르몬 치료나 대사질환으로 확장할 때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고요. 진짜 듣고 보니 단순히 약 배달해주는 초기 원격 의료가 아니네요. 플랫폼 자체가 거대한 맞춤형 제조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훌륭한 닷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남성용 브랜드 힘스랑 여성용 브랜드 허스의 진화가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네, 두 브랜드 모두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힘스 쪽을 보니까 2025년에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필요할 때는 가끔 찾는 성건강 약물 위주였다면 이제는 탈모나 심장건강, 비타민을 매일 한 번에 관리하는 복합치료제로 성공적으로 피벗을 했더라고요. 무려 50만 명의 구독자가 매일 이 솔루션을 이용 중이니까 만성질환 관리 영역으로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온 셈입니다. 남성용도 대단한데 저는 여성용 브랜드 허스의 폭발력이 더 놀라웠어요. 허스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죠. 2025년에 세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제 회사 전체 미국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메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체중 감량부터 피부 관리, 심지어 갱년기 지원이나 진단 서비스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CFO 가이던스를 보면 허스 브랜드 단독으로만 2026년에 10억 달러 런레이트를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특정 트렌드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다각화로 펀더멘탈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죠. 다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글로벌 헬스케어 메가 트렌드 하면 무조건 비만 치료제잖아요. GLP 원성분 약들 성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체중 감량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알약 사용자는 첫 해 평균 22파운드, 그러니까 약 10kg을 빼고 주사제는 무려 29파운드, 13kg이나 감량했다고 보고됐어요. 이러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최근 고성장이 순전히 이 GLP-1 열풍 덕분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시장의 그런 우려가 사실상 기회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 비만 치료제가 고객을 끌어모으는 훌륭한 채널 역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CFO가 실적 발표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대목은 따로 있어요. 회사의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비만 치료제가 아닌 기존 핵심 서비스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기존 서비스라면 피부 관리나 탈모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내것이 전문 분야들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매우 건전한 마진율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일시적 트렌드나 공급망 이슈에 회사 명운이 걸린 게 아니네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차세대 수요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몸집만 키운 게 아니라 실제 수익성도 건강하게 따라오고 있는지 재무 구조를 한꺼풀 더 벗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표를 보니까 돈 버는 수준이 진짜 무슨 현금 창출 기계 같더라고요. 재무지표를 뜯어볼수록 이 회사의 수익성 레버리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명확해집니다. 2025년 조정 에비타가 3억 18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80%나 급증한 거고 이익률도 14%로 눈에 띄게 개선됐죠. 거기다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2%더라고요. 헬스케어 플랫폼이 이 정도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 덕분입니다. 단순 유통을 넘어서 자체 조제 인프라로 원가를 통제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마케팅 비용의 극적인 효율화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진짜 유심히 봤어요.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기존 46%에서 39%로 7%포인트나 쑥 빠졌더라고요. 보통 고성장 플랫폼은 마케팅 출혈 경쟁 심하잖아요. 근데 탑라인은 59%나 폭발시키고 마케팅 비중은 줄였다. 이거 브랜드 오가닉 인지도가 확고해졌다는 증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과거에는 신규 고객 획득에 막대한 비용을 썼지만 이제는 브랜드 파워 자체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된 거죠. 거기다 개인 맞춤형 조제약의 락인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마케팅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결국 2025년 전체 순이익 1억 2,800만 달러, 연간 영업현금 흐름 3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현금 창출력으로 이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영업현금으로만 3억 달러를 번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본 배치 전략을 보면 야망이 엄청납니다. 미국 내 시설 100만 평방피트 확장하는데 2억 2,500만 달러 쓰고 R&D랑 M&A에 3억 3천만 달러 썼잖아요. 주주가치 제고하려고 9천만 달러 자사주 매입도 단행했고요. 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 대차대조표에 보유 중인 현금이 9억 2,900만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끄떡없는 현금 부자예요. 저는 여기서 그 유어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 결정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유어바이오 인수는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예방의학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이 회사의 무기가 바로
통증 없는 자가 체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 진짜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아침 일찍 가서 대기표 뽑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피 뽑는 거 진짜 무섭고 아프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꽤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이게 상용화돼서 통합되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고통 없이 스스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의료 서비스의 진입 장벽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환자 거부감이 사라지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훨씬 자주, 정기적으로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죠.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데이터 수집의 빈도와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로 가겠네요. 네, 전송된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약을 큐레이팅하는 거죠. 이게 원격 진료를 넘어선 진정한 데이터 기반 예방 의료 생태계의 큰 그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현금의 수직 계열화, 인프라, 혁신 기술까지 갖췄는데 여기서 정말로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드디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잖아요. 네, 확장 스피드가 예사롭지 않아요. 2025년에 이미 해외에서 1억 3,400만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400% 육박하는 성장세죠. 영국, 독일, 캐나다 쪽 현지 기업들인 자바랑 라이블도 인수했고요.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대신 M&A를 통한 롤업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서막에 불과했죠. 맞아요. 2026년 전략의 하이라이트,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호주의 우량 헬스케어 기업 에우칼립투스를 무려 1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연 매출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내는 알짜 기업이던데요. 네, 그 막대한 보유 현금과 현금 창출력이 왜 필요했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이 딜 하나로 호주랑 일본 시장까지 단숨에 인프라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채를 막 무리하게 끌어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11억 달러가 넘는 딜인데 고금리 부채 대신 철저히 보유 현금이랑 향후 창출될 현금 흐름을 활용했어요. 재물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죠. 통합 후 로드맵은 어떤가요? 경영진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12에서 18개월 내에 글로벌 해외 사업 전체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당장의 단기적 이익률보다는 미국에서 증명한 성장 최우선 전략을 유럽과 아시아에 빠르게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식 맞춤형 헬스케어의 성공 공식을 수출하는 거네요. 근데 2020년 가이던스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연간 매출은 15% 이상 견고하게 성장한다고 해놓고 당장 1분기 예상 매출은 6억에서 6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에서 7% 성장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성장 동력이 꺾인 거 아닌가 오해하기 딱 좋은 숫자 아닌가요? 표면적인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분기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비만 치료제 파트너사들의 배송 무 청구 주기 변경 때문이에요. 아, 회계상 인식 지원 같은 건가요? 현장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물류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장부상 이동 현상입니다. 게다가 1분기에 미국 최대 마케팅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 비용까지 선반영돼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익이 압박받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장기적인 브랜드 해자를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니까요. 수요 부진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의도된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구조 중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매출의 약 7% 수준을 차지하는 기술 및 AI 관련 R&D 투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맞추려고 R&D를 깎는 게 아니라 AI 기반 처방 알고리즘 고도화에 자본을 쏟고 있거든요. 회사의 본질이 철저한 데이터 테크 기업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파헤친 실적 발표 자료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분석한 이 플랫폼의 성공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조제 약국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로 서플라이 체인의 마진을 내재화했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과 진단 데이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인 맞춤형 모델을 완성했죠. 2030년까지 최소 매출 65억 달러, 조정 에비타 13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정말 치밀하게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직 정교한 마스터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방금 다뤘던 유어바이오의 통증 없는 자가체열 기술과 AI 개인 맞춤형 처방의 융합을 한 5년, 10년 뒤 미래로 확장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사후 대응적이잖아요. 아프고 나서야 앱을 켜죠.
24시간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집에서 고통 없이 뽑은 혈액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실시간 동기화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거대 AI 알고리즘이 내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 분석하는 겁니다. 와, 통찰이 거기까지 닿으니까 가슴이 뛰면서도 약간 서늘하네요. 어쩌면 내가 특정 질환에 걸릴 거라는 걸 나 자신보다 심지어 인간 의사보다도 AI 알고리즘이 수개월 먼저 알아채는 날이 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앱을 켜기도 전에 이미 내 생물학적 프로파일에 완벽히 맞춰진 예방 목적의 약제가 집 문 앞에 배송돼 있는 거죠. 미래의 주치의는 병원에 있는 권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방대한 일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차가운 AI 알고리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초개인화된 예방의학이 기술의 힘으로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네요. 여기서 오늘 집중 분석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보다 내 몸을 더 잘하는 이 거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의 혁신 앞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체 데이터 주권을 이 AI 주치의에게 온전히 넘겨줄 준비가 되었을까요?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편리함이라는 가치 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이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헤친 이 치밀한 텍스트가 다가올 혁신을 이해하는 데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숫자에 속지 말고 이면에 감춰진 비즈니스의 진짜 맥락을 묻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진진한 텍스트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